네, 오늘 엘라스틱 스택에서 한국어 NLP 사용하기라는 제목으로 오늘 박윤아님 그리고 황한결님께서 발표를 해주실 거고요. 오늘 오신 분들 모두 환영드립니다. 공연 조금 이따 해주시고요. 잠깐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웨비나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커뮤니티 웨비나는 저는 엘라스틱의 그 커뮤니티 어드버킷으로 있는 김종민이고요. 오늘 저희가 엘라스틱 8점 때부터 기존에는 엘라스틱 머신러닝이 저희가 이제 어노멀리 디텍션에서 이제 그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찾는 거 위주로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는 그 NLP도 많이 좀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또 많이 또 활용을 해보시고 문의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특별히 오늘 두 분께서 그 실제로 예제를 만드신 게 있어가지고 제가 굉장히 급하게 이렇게 좀 웨비나로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또 흔쾌히 또 발표를 해주신다고 하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한번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결님부터.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위엔유텍 데이터 랩팀의 황한결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유엔유택의 데이터 랩팀 박유나입니다. 네, 또 서두에 좀 간략하게 제 데이터 랩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는 현재 회사가 엘라스틱 코리아의 파트너사로 이제 체결되어 있어서 엘라스틱 스택 기반의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 기회에 8.0이 되면서 NLP 기능이 추가됨으로써 저희도 간략하게 기능을 활용하는 좀 이제 프로젝트를 하나 진행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시연을 해드리고 좀 보여드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좀 네,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그 NLP 기능이 이제 업무적으로 필요하셔서 만드시게 된 건가요? 아니면은 좀 평소에 관심이 있으셔서 이거 좀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만드신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NLP에 좀 관심이 있어서 마침 또 기능이 추가되면서 테스트 겸으로 좀 진행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아니, 네. 네, 그러면 바로 시작해 네,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발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NLP에 대해서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NLP는 인공지능의 주요 분야 중에 하나로 이제 주로 머신러닝을 사용해서 컴퓨터가 자연어를 이해하거나 생성할 수 있도록 하는 학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된 이유는요. 한글 감성 분석 모델이랑 영문 감성 분석 모델을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로 이제 비교를 해보고자 해서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 설계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일단 구글 플레이에서 앱 리뷰를 크롤링하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구글 플레이에서는 한글 앱 리뷰 내용과 날짜, 사용자 아이디, 별점, 좋아요 등을 가져오고 그리고 리뷰 내용을 구글 번역에서 영문 번역을 돌린 다음에 영문에 대한 번역 내용도 이제 이 프로그램 통해서 엘라스틱 서치로 데이터를 넣어주는 작업을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에 들어온 데이터를 가지고 한글 리뷰는 한글 감성 분석 모델을 돌리고 그리고 영문 리뷰는 영문 감성 분석 모델을 적용시켰습니다. 엘라스틱 서치에서 NL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이시는 화면과 같이 4가지 스텝으로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먼저 트레인드 모델, 학습된 모델을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해당 모델을 엘라스틱 서치로 가져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모델을 실행을 시켜주고 마지막으로 인덱스에 적용을 시켜주면 이렇게 NLP를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스텝인 트레인드 모델, 학습 모델 고르기에 대해서 보시면 휴징 페이스라는 사이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휴징 페이스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모델을 검색해서 고르시기만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엘라스틱이 파이썬 라이브러리로 학습된 모델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파이토치 라이브러리로 학습된 모델만 고르셔야 되고요. 엘라스틱 공식 문서에 보시면 적용 가능한 모델들 리스트가 있지만 여기 있는 리스트 이외에도 적용 가능한 모델들이 많으니까 직접 찾아보시고 적용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연 드릴 모델도 한글 감성 분석 모델인데 이 모델 역시도 이 공식 문서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이라 직접 찾아보고 적용한 내용이라서 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스텝은 이렇게 가져온 모델을 엘라스틱 서치로 임포트해 주는 작업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주피터 노트북에서 이랜드 파이썬 클라이언트를 설치해서 임포트하였습니다. 이따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PPT 발표를 마친 후에 시연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랜드를 설치하면서 이제 이랜드 클라이언트 버전에 따라서 설치 방법이 조금 다른 점을 발견했는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랜드 8.1 같은 경우에는 일단 config JSON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파라미터 수정을 원하시면 이 config JSON 파일을 수정을 하셔야 되고요. 8.2부터는 지금 8.2가 최신 버전인데 8.2부터는 config 이 파일 내용이 그대로 객체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임포트 할 때 명령어 입력하실 때 객체 매개 변수를 수정하셔서 설정 가능하십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 스텝이 이제 엘라스틱 클러스터에서 모델 실행시켜주기. 이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키바나에 접속을 하셔서 머신러닝 탭을 이동하신 다음에 트레인드 모델을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화면에 저희가 방금 파이썬 이랜드를 통해서 업로드한 이런 모델들을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델의 오른쪽으로 마우스를 가져다 대면 플레이 버튼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잠시 기다리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참고로 저희가 임포트한 한글 모델 분석 모델이랑 영문 분석 모델도 그렇고 다 각각 1기가씩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1.5, 2기가까지도 사용하는 모델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인스턴스 사이즈는 한 4기가 이상으로 설정을 해줘야 임포트가 가능합니다. 디폴트로 키시게 되면은 클라우드상에서 1기가 정도가 설정이 되는데 그러면 임포트가 안 되는 오류가 나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인덱스에 적용시켜주는 단계인데요. 데블툴즈에서 직접 코드를 입력해 주셔서 해주셔도 되지만 키바나에 GUI로 굉장히 잘 되어 있으니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십니다. 다음 화면은 저희가 시뮬레이트한 파이프라인 생성을 해서 시뮬레이트를 돌린 결과인데요. 다음 화면을 잠깐 볼까요? 바로. 네. 죄송해요. 네, 이렇게 시뮬레이트 돌려서 볼 수 있는 결과가 다음과 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위에 보신 소스가 2개가 있는데 하나가 간편하게 사용하고 있고 전자영수증이랑 종이 쓰레기를 줄일 수 있어서 좋아요, 좋네요 라는 내용이고 두 번째 내용은 뭐 불편해요, 알림창이 못 뜨게 뭐 업데이트만 하는 기능을 못하게 알림창이 뜨네요 등등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분석을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를 보시면 오른쪽은 땡땡땡 좋네요 라는 문구는 포지티브라는 결과를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게 불편해요 라는 문구는 네게티브라는 결과를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까 가져올 때 모델을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태스크 모델을 가져왔는데 태스크 중에서는 NER이라는 객체명 인식이라는 모델도 있거든요. 거기서 객체 NER은 저희가 주어진 텍스트를 분석해서 이게 사람인지 장소인지 날짜인지 등을 정보를 추출해주는 모델입니다. 다음 예제에 보시면 Hi, my name is 조시 and I live in 베를린. 그래서 조시는 사람 이름으로 인식을 하고요. 베를린은 이제 지역 이름으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구분을 해서 추출해내는 작업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다음 장을 보시면요. 다음 장 보시면 아까 전에 저희가 한글 분석 모델을 사용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인데요. 이거는 분류를 나눠주는 모델입니다. PPT 예제는 한글 감성 분석 모델이고 여기서 레이블 언더바 0은
부정이라는 걸 네게티브라는 뜻을 나타내고요. 레이블 언더바 1은 긍정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보셨던 뭐뭐 할 수 있어서 좋네요 라는 표현의 이제 문구는 긍정인 레이블 언더바 1을 나타내고 뭐뭐해서 불편해요 라는 문구는 레이블 언더바 0 해서 부정을 나타냅니다. 여기서 나오는 프리딕티브 밸류는 저희가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수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나온다, 설정이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만 알고 되시면 됩니다. 이어서 한결님이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유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는 이제 실제로 어떻게 서드 파티 모델을 엘라스틱서치로 임포트하고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휴징페이스라는 사이트에서 모델을 우선 선정하시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라이브러리는 파이토치 기반의 모델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저희가 찾았던 한글 감성 분석 모델은 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코리안 세티먼트라는 모델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코리안 세티먼트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신 것처럼 간단한 활용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모델을 임포트하기 전에 우선 문장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살짝 이제 심플하게 좀 테스트를 하고 가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문구 같은 경우에는 좀 긍정적인 표현, 긍정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웹사이트에서 테스트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 만약 시간이 좀 오래 걸리면 좀 스킵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선은 모델을 테스트 우선 해보실 수 있고요. 다음 임포트하는 작업은 이제 잠시만요. 네, 임포트하는 작업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이랜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사용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들은 엘라스틱 공식 홈페이지에 안내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엘라스틱 서치, 이랜드 라이브러리 우선 파이썬 PIP라던가 이런 패키지를 우선 설치를 해주시고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코리안 센티먼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위한 모델이기 때문에 이렇게 태스크를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모델에서 사용하는 보캐뷸러리와 그 모델 데이터를 이제 디렉토리로 다운을 받으실 텐데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렇게 코리안 센티먼트라는 디렉토리를 만들어서 이제 폴더가 생성된 후 이렇게 두 개의 파일이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좀 전 PPT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컨피그의 그 설정 값들을 변경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드 모델 인풋이라는 그 클래스의 이제 필드 네임 부분을 텍스트 밸류로 바꾸는 이런 코드입니다. 이제 디폴트로는 텍스트 필드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텍스트 밸류로 한번 값을 변경해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테스트하는 환경이 엘라스틱 클라우드 환경이어서 이렇게 엘라스틱 서치 객체를 생성해 주시고요. 그런 다음 이제 임포트 모델이라는 메소드를 사용해서 모델을 임포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임포트하는 과정에서 네, 살짝 말씀을 드리자면 8.1 버전과 8.2 버전의 소스 코드 변경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테스트를 하실 때 이 임포트 모델 메소드의 파라미터가 변경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이 모델의 데이터를 다운받은 부분에 config JSON이 없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델 임포트가 다 완료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엘라스틱 키바나 화면에서 머신러닝 트레인드 모델에서 현재 방금 전에 임포트한 이 코리안 센티먼트라는 모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토치 기반이고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할 수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모델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디플로이먼트가 필요한데 이렇게 이제 플레이 버튼을 클릭하셔서 활성화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델이 배포된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와 달리 이제 모델이 하나 더 추가되었고 이제 디플로이트 된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모델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화면 좀 키워주세요. 엘라스틱서치에서는 모델을 직접 테스트할 수 있는 API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언더바 ML 그리고 트레인드 모델즈 그리고 좀 전에 저희가 임포트한 모델의 아이디를 가져올 겁니다. 네, 이렇게 하고 자동 완성으로 API가 완성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현재는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만 테스트가 동시로 여러 개 텍스트를 테스트할 수는 없고 텍스트를 테스트할 수는 없고 하나의 텍스트에 대해서만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영어 보시면 레이블 1로 이제 확률이 약 97% 나온 거를 보실 수 있고요. 그 반면에 로예요. 테스트를 할 경우에는 레이블 0으로 부정적인 의미하는 레이블 0으로 약 96%의 확률로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렇게 이 인포 API로만 사용할 수 있다면 좀 많이 제한될 것 같은데 그 점에서 이 모델을 실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서 활용하실 수 있는데요. 그것도 한번 시연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은 데브툴즈에서 API 쿼리로 작성하실 수도 있지만 생 매니지먼트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서 파이프라인을 생성해서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신 것처럼 인퍼런스 프로세서를 활용할 건데요. 모델 아이디는 텍스트 필드는
저희가 세티먼트 KR로 해보겠습니다. 예, 타겟 필드는 이제 결과값이 들어오는 필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필드맵 같은 경우에는 리뷰라는 필드와 텍스트 밸류 이렇게 설정을 하는데 지금 콜론 왼쪽은 실제 데이터가 들어오는 필드로 지정해 주시면 되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모델에서 지원하는 저희가 좀 전에 화면에서 테스트했던 이 필드의 이름을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은 한번 추가하고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세서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진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제 이거를 여기서 시뮬레이터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리뷰라는 필드가 원본 데이터 들어오는 필드라고 말씀드렸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고요. 이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전 타겟 필드로 저희가 세티먼트 KR로 필드를 잡아줬고요. 그러면 모델 아이디, 그다음에 확률, 그리고 예측값 이렇게 세 개의 필드가 이 세티먼트 KR 하위로 들어오게 됩니다. 네, 이제 이대로 그대로 사용하셔도 좋지만요. 이제 예를 들어 뭐 모델 아이디 같은 필드는 필요 없을 수 있어서 이런 부분을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수정을 해서 결과를 좀 더 깔끔하게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참고로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결과값이 레이블 1로 나오게 되면 사용자가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이제 못 알아볼 수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네, 그 인퍼런스 컨피그레이션에 이렇게 테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언더바 레이블 맞나요? 계열로 첫 번째가 아마 부정이었을 거예요. 부정적 업데이트를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이브 한번 해주시고 다시 시뮬레이터를 돌리면 좀 전에 보셨던 레이블 1 값이 긍정적이라는 단어로 바뀐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이 세 개 필드를 다 필요하시지 않을 수 있어서 지금 이 prediction probability랑 predicted value를 이 탑레벨로 옮기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set 프로세서를 사용해 주시고요. 필드는 세티먼트 KR이었나요? 네, 세티먼트 KR 점 predicted value. 맞죠? 네, predicted value. 그러면 value는 어떻게 할까요? 세티먼트 KR result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주시면 되고요. 필드는 반대인가?
죄송합니다. 반대거든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필드는 이제 대상이 되고요. 그러면 결과가 들어와야 될 그 필드로 하고 밸류는 참조되는 필드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세티먼트 kr 점 predicted value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고 마찬가지로 확률도 probability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원본 원래 세티먼트 kr 필드는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제거를 해주시고 다시 한번 시뮬레이트를 돌려보면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세티먼트 kr 필드는 없어지고요. 그 하위에 있었던 두 개의 결과값이 탑레벨로 올라온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에 인퍼런스 프로세서의 모델을 적용하신 다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전에 이렇게 한 작업을 저희가 시각화해서 한번 나타내 보았는데요. 결론적으로 저희가 분석 결과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한글 분석 모델이랑 영문 분석 모델 이렇게 비교했을 때 어느 게 정확도가 더 높나라고 판단을 했을 때 각자 언어에 대해서는 한 약 정확도가 80% 이상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갖고 온 리뷰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단지 해석을 어떻게 했냐에 대한 차이가 있는데요. 똑같은 문자를 영문이 분석한 결과는 이렇게 수치가 별이 하나인 거는 긍정적인 표현이 28개, 별이 뭐 4개인데 부정적인 거 62개, 한글은 반대로 42개 이런 식으로 수치가 좀 다른데 결국에 해석의 차이더라고요. 예를 들어 하나 볼까요? 포지티브에서 네게티브인 내용을 하나 보겠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영상 길이가 좀 더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길이를 선택하게 해주시면 더 좋고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표현이 들어와서 한글은 positive라고 분석을 하고 영문은 I hope 땡땡땡 블라블라 그 다음에 뭐 better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거를 negative라고 판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게 맞다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고 그냥 이거는 사용자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요. 대신에 이게 비즈니스적으로 접근했을 때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했던 게 특히 별 5개랑 네게티브인 거, 영문 네게티브인 거를 보시면 좀 분석하기에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오는데요. 예를 보시면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오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별 5개면은 이 전체 앱에 대한 리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앱의 리뷰는 굉장히 앱 전체에 대한 평가는 굉장히 좋다. 근데 감성 분석 결과가 네게티브로 나온 거는 근데 나는 조금 더 부족한 점이 있어서 그걸 개선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멘트가 있을 때 영문에서 보통 네게티브라고 표현을 하니까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더라고요. 결국에는 이건 헤비 유저들이 남긴 정말 자기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내용인데 이 앱에 이게 조금 부족하다라는 부분을 어필한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들을 앱 개발자분들이 내용만 추려서 업데이트해도 고객의 불만이 굉장히 많이 해소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 저희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설문이 있는데 혹시 설문 아까 질문 다 못 남기신 거라든지 이제 관련 없는 질문들은
설문에 좀 남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표하시는 동안 질문이 몇 가지가 들어왔는데요. 일단 그 채팅에 라이센스 버전이랑 요거 물어보신 건요. 머신러닝은 플래티늄 라이센스부터 가능하시고요. 지금 현재는 라이센스가 베이직, 골드, 플래티늄, 엔터프라이즈 이렇게 있는데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골드 라이센스는 좀 있으면 없어질 거예요. 없어질 거고 그 머신러닝 기능은 플래티늄 이상부터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그 대용량에서 쓰는 서처블 스냅샷은 이제 엔터프라이즈부터 가능하고 대부분의 것들은 이제 베이직에서 가능합니다. 네, 이류에서만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엘라스틱 7.15 쓰시는 지금 NLP는 8.0부터 되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 버전으로 업그레이드를 하셔야 되고요. Q&A에 질문 남겨주신 것 중에 한번 그 답변 드릴 수 있는 것들 하나씩 한번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만든 모델을 인덱스할 때 바로 불러와서 같이 인덱스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예제에서 데모에서 보여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인덱싱 할 때 any 결과도 인덱싱 하려고 할 때 쉽게 가능한가요는 마찬가지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 통해서 하시는 거를 보여드렸고요. 엘라스틱 모델 배포할 때 제약이 있나요? 질문이 약간 추상적인데 어떤 제약일지 어떤 제약을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네요. 혹시 채팅에 다시 남겨주시면은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API만 이용한다면 그냥 허깅 페이스 등에 올려서 API 콜을 해도 되는데 엘라스틱에 올리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매번 이제 허깅 페이스에 API 콜을 하는 것보다 모델 자체를 이제 내재화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좀 장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인터넷 통신이 불안정하다던가 API 어떤 인터페이스가 변경되었을 때 그러면 그거마저도 같이 변경을 필요하실 텐데 모델 자체를 이제 클러스터에 임포트를 하시면 좀 더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리고 불러올 때 뭐 네트워크 레이턴시라든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겠죠? 네, 방금 제가 초반에 그 웹브라우저에서 시연을 보여드렸는데 좀 버벅거리거나 오래 걸리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해소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디플로이 할 때 TPU, GPU 등을 선택할 수가 있나요? 인데 클라우드 디플로이를 말씀하시는 거라고 하시면은 그 GPU, CPU를 따로 선택하시는 건 없고요. 인스턴스 타입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ML 전용, 아까 스토리지에 집중을 할 거냐, 프로세스에 집중을 할 거냐, 메모리에 집중을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정도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엘라스틱에서 만든 NLP 모델은 엘라스틱에서만 사용이 가능한지, 엑스포트에서 다양한 곳에서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모델 엑스포트 이게 모델을 엘라스틱에서 만든 건 아니고요. 혹시 제가 답변을 잘못하면 말씀해 주세요. 엘라스틱에서는 아까 보셨지만 파이토치로 학습된 모델을 엘라스틱에 업로드해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엘라스틱에서 직접 학습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또 다른 질문을 아까 채팅에다 처음 남겨주셨는데요. 아까 그 사이트에서 다운받은 모델 말고도 직접 만든 모델도 업로드해서 쓸 수 있냐라고 물어보셨는데 네, 가능합니다. 네. 이제 그리고 다음 질문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텐서플로우로 작성한 모델은 아직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로드맵에 있다고는 들었어요. 근데 그게 언제 된다고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이토치 쪽 모델에 집중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델을 프레딕트 하기 전에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체 파이프라인 등 기통을 진행할 수 있나요?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전체. 혹시 이 파이프라인을 이제 인제스트 파이프라인을 말씀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저는 간단한 전처리 정도 이제 그 파이프라인 순서를 이제 전처리 필요하는 로직이 들어가 있는 파이프라인이 이제 인퍼런스 프로세서보다 앞에 가 있다면 좀 이제 우선순위가 앞에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파이프라인을 잘 짜시면 될 것 같고요.
발표 자료는 나중에 공유 가능하실까요? 가능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 NLP 모델의 경우 딥러닝 모델이 많은데 엘라스터치를 GPU 서버에서 구성해야 하나요? GPU 서버. 제가 알기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엘라스틱에서 러닝을 하는 게 아니라 사용만 하는 거기 때문에 엘라스틱은 GPU를 좀 잘 사용하도록 그렇게 디자인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노드 역할에서 ML 전용으로 데디케이트로 설정하실 경우 해당 노드에 대해서는 좀 스펙을 더 높게 CPU 사양을 좀 더 높게 설정은 해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용한 예제는 혹시 따로 제공되는지요? 예제는 예제를 아마 주피터 노트북에 쓰신 그 스크립트를 받고 네.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스크립트는 네. 사실 이거는 공식 문서에 나와 있는 스크립트입니다. 제가 주소를 나중에 찾아서 제공해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영상 올릴 때 아래 영상 코멘트를 이렇게 달아놓든지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델 수에 따라 메모리를 늘려줄 필요가 있다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더 질문이 없으시면은 유료 버전에서만 사용 가능할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래티늄 이상에서만 가능하시고요. 네. 그 베이직으로 일부 오픈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아마 ML 기능을 베이직으로 오픈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뭐 머신러닝 기능 중에 베이직에서 지금 현재로도 가능한 거는 그 파일 업로드 했을 때 그 파일 탭을 보고 뭐 CSV인지 JSON인지 봐서 거기에 대해서 필드들 명 뽑아주는 거 그 정도만 그것도 이제 저희 머신러닝 기능을 일부 이용한 거거든요. 뭐 그 정도만 지금은 제공되고 있다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온프렘으로 설치하셔서 30일 트라이얼을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그 30일 동안에는 ML 기능을 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좀 아까 발표하신 내용 중에 네. 바로잡기 좀 부가적인 설명 드리고 싶은 건데 이랜드가 아니고 저희 그 기능을 개발하신 개발자분의 설명에 의하면 엘란트라고 발음을 하고요. 엘란트라고 발음하고 엘라스틱 앤드 데이터의 줄여서 이제 이름을 지은 거라고 해요. 엘란트는 그 엘라스틱에서 파이썬 데이터를 엘라스틱으로 쉽게 인제스트 할 수 있도록 만든 파이썬 라이브러리고요. 또 엘란트가 그 엘라스틱을 엘크 스택이라고 옛날에 많이 불렀었잖아요. 또 엘크가 거대한 그 사슴과의 동물 이름인데 그래서 그 로고가 사슴 모형이었구나. 근데 엘란트가 네덜란드어로 그 엘크라는 동물을 네덜란드어로 엘란트라고 한다고 해요. 또 그 엘라스틱 서치가 그러니까 엘라스틱사가 지금은 이제 본사는 그 캘리포니아 마운틴뷰에 있는데 원래 처음 시작은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시작한 스타트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 쪽 언어를 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냥 좀 쓸데없는 지식이 있고요. 뭔가 또 올라왔는데요. 단냉용 엘라스틱 클라이언트 라이브러리 파일 언제 출시되나요? 죄송합니다. 그거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을 저희가 사실 좀 전담하는 개발자들이 좀 따로따로 있어가지고 그분들 스케줄에 따라서 이게 개발이 되고 있어가지고요. 어떤 거는 또 완전 별개 프로젝트처럼 이렇게 좀 운영되기도 해서 그렇습니다. 허깅 페이스의 모델을 엘라스틱에 올려서 서비스해도 괜찮을까요? 저작권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엘라스틱에 올려서 서비스를 하신다는 게 사실 플래티늄에서만 현재 되기 때문에 어쨌건 엘라스틱을 유료로 사용하신다면 그런 라이선스 부분은 다 허용이 되는 걸로 저는 일단 알고 있거든요. 그게 엘라스틱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는 이제 로고를 함부로 변경하거나 소스를 함부로 변경하는 것만 금지를 하고 있고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아까 올린 설문에 한번 남겨주세요. 그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거의 다 올라왔으면요. 오늘 저 발표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실 줄 몰랐습니다. 저 이렇게 많은 분들 앞에서 발표하는 건 처음이었고요. 네, 오늘 저희가 알려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웨비나 NLP 관련해서 웨비나 한다고 하니까 그 신청하신 분들이 3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오늘 120분 정도 피크 때 들어오신 것 같아요. 네, 오늘 저희도 너무나 오랜만에 유익한 내용이었고요. 예, 엘라스틱 사용하시는 분들께 많은 좀 도움이 될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아까 보여주신 데모는 저희가 이제 뭐 언제가 될지는 확실히 모르겠는데 혹시 그 다른 분들도 좀 접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예제 사이트를 저희가 좀 저희 파트너사분들하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완성되는 대로 제가 페이스북 커뮤니티에 또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녹화 내용 나중에 공유 드릴 테니까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로 다시 한번 뵙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감사합니다.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